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과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과제 기능은 이 교육용 팀즈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할당하고 또 학생들의 과제를 다시 돌려받고 또 학생들의 과제를 평가한 이후에 피드백을 주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과제 기능이고요. 이 과제 기능은 코로나 기간에 원격 학습 환경에서도 굉장히 유용했지만 이것이 지금의 오프라인 수업, 즉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업용 도구입니다. 과제를 생성하고 또 배포하고 제출하고 이 다양한 것들이 과제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선생님은 그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즈 과제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제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각 팀에서 과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팀에서 과제라는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면 팀을 생성할 때 수업팀으로 생성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생성된 팀은 팀의 속성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과제라는 탭이 보이지 않으시면 팀을 새로 생성하시면서 수업팀으로 꼭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새 과제, 새 퀴즈, 기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과제는 특정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링크, 여러 가지 자료를 첨부해서 사용하는 과제입니다. 새 퀴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폼즈라는 설문 도구를 이용한 퀴즈인데요. 객관식이나 주관식 또는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는 퀴즈 형태입니다. 기존은 앞에서 만들었던 과제나 퀴즈를 재사용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새 과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새 과제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곳에서 과제 이름을 입력합니다. 학생들에게 발표 자료 만들기 과제를 주면서 아래쪽에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침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지침을 입력한 이후에 첨부 버튼 또는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파워포인트를 기준으로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과제를 내고자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미리 가지고 계신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다면 첨부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새로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양한 개체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의 이름을 정하도록 나와 있는데요. 발표라고 이름을 적어보고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면 발표라는 파워포인트 파일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방금 생성한 파워포인트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비어있는 빈 슬라이드를 주셔도 되고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템플릿을 만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파일을 구성하셨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 편집한 파일입니다. 제가 편집한 것들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제가 방금 작성했던 파워포인트 파일들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눠줄 템플릿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고 학생들에게 할당하는데요. 이때 해당 파일이
학생들이 편집할 수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학생들은 이 파일을 열어보고 읽기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발표 자료를 직접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편집을 할 수 있어야겠죠. 점 3개 누르시고 학생들이 편집할 수 없음을 학생이 자신의 복사본 편집으로 수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께서 방금 만드신 파일을 템플릿으로 학생 개별적으로 하나씩 같은 파일들을 뿌려주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날짜는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간을 지정할 수 있고요. 한 개 반이 아니라 여러 개 반에 동시에 과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특정 학생에게만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 그룹에다가 보낼 수도 있고 모든 학생에게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과제에 점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과제를 채점하실 기준표, 즉 루브릭이 있다면 채점 기준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를 추가해 두시면 나중에 과제를 모아서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할당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에게 바로 할당이 됩니다. 만약 이 과제를 지금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 부여될 수 있도록 예약하고자 하신다면 상단에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곳에서 일정 날짜를 선택하시면 이것은 예약 날짜가 됩니다. 기한 날짜는 학생들이 과제를 보내야 하는 날짜입니다. 만료 날짜는 기한 날짜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만료 날짜는 말 그대로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날짜 이후에는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기한 날짜는 기한 날짜를 지나더라도 학생들이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일할 경우에는 만료 날짜의 기준을 따라서 학생들은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완료를 누르고 예약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에게 할당되는 것이 예약됩니다. 또는 바로 할당하고 싶다면 할당 버튼을 눌러서 학생들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할당 버튼을 누르고 잠깐 시간이 흐른 뒤에 학생들에게 해당 과제가 부여됩니다. 이제 학생의 관점으로 해당 과제를 열어보겠습니다. 학생은 활동란에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과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활동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과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팀에 들어갔을 때 팀 게시물에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과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클릭하여 열 수 있고요. 선생님께서 첨부해 주신 발표 자료를 클릭하여 열 수 있습니다. 제목 입력하는 곳에 학생이 제목을 입력하게 됩니다. 학생이 모두 편집한 이후에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방금 작성한 자료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저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장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선생님은 해당 과제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화면입니다. 선생님은 과제를 클릭하여 학생들의 제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학생들과 과제를 열어서 제출한 학생이 있습니다. 제출된 과제를 열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학생이 작성한 과제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제에 대해 선생님이 간단한 피드백을 줄 수 있죠. 원하신다면 선생님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줄 수도 있고 첨부 파일이나 기타 다양한 파일들을 첨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해당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점수를 부여하실 수 있고요. 해당 과제에 대해서 반환 버튼을 눌러 학생에게 결과와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반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전체 학생을 확인하고 일괄로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두 반환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기를 클릭했을 때 새 과제를 클릭하면 다양한 오피스 문서 기반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요. 팀즈에서만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들도 과제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은 팀즈에서 과제 기능으로 보낼 수 있는 앱들입니다. 이 중 원하는 앱이 있다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과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하고 새 퀴즈를 선택합니다. 미리 작성했던 퀴즈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퀴즈를 검색할 수 있고, 새로운 퀴즈를 만들고 싶다면 새 퀴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바로 설문을 만들 수 있는 창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퀴즈의 제목을 선택합니다. 간단하게 제목을 넣고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이미지를 선택해서 바로 검색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해당 양식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다면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볼 때와 휴대폰에서 볼 때 각각의 화면을 확인할 수도 있죠. 문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 중에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섹션을 구분하고 싶다면 섹션 버튼을 이용해서 문제를 나누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넌센스 퀴즈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새로 추가 버튼을 누르고 객관식을 제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제출했을 때 바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복수 답변이 있다면 복수 답변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답만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면 필수를 체크해 주세요. 필수를 체크하면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해당 문제를 제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문제에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새로 추가 버튼,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주관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삽입 버튼, 이미지 삽입을 누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올려보겠습니다. 업로드를 클릭하고요. 올리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검색한 것이 아닌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은 미리 입력해 두시면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한 답들을 학생들이 작성하면 이것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점수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섹션을 추가하기 원한다면 새로 추가, 화살표에 섹션을 골라주면 됩니다. 수학 문제를 출제해 보겠습니다. 새로 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선택 항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넣는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시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내면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객관식 형태로 풀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하고 미리 담아둔 문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에 보기까지 모두 들어가게 해서 문제를 주시면 아래쪽에 옵션으로 각 보기의 번호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미리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문제는 학생이 풀면 바로 채점이 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직접 수식을 넣기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수식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를 누르시고 주관식을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삽입하시고요. 비디오 삽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곳에 동영상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 삽입도 가능합니다. 단답형의 답이 있다면 미리 답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문항별로 선생님께서 점수를 입력하셨다면 전체 문항을 더했을 때 몇 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항이 구성되고 나면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 또 다른 스타일로 설문지를 꾸리기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예쁜 디자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음악이 필요하다면 배경음악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면 옵션 버튼을 선택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곳에서 기간 설정이라는 메뉴가 타이머 기능입니다. 이 문제를 10분 안에 해결해야 한다면 10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완료를 눌러주세요. 방금 작성한 퀴즈가 첨부되었습니다.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원하신다면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네, 작성한 그대로 잘 저장되었습니다.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원하는 학급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학생을 선택해 주세요. 앞에서 퀴즈에 부여했던 점수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가 필요하다면 추가해 주세요. 할당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에게 해당 과제가 할당됩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과제가 할당되었습니다. 과제를 열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문제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누르면 학생들이 문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었다면 제출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께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멋진 애니메이션과 함께 과제가 제출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해당 학생의 과제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풀었는지 각 문항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미리 답을 입력해 놓지 않았던 것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직접 점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확인을 마쳤다면 선택하고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과제가 진행될 때마다 점수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데요. 이렇게 누적되는 점수들은 성적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의 성적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엑셀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업 활동은 일종의 꾸러미 기능입니다. 모듈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수업 활동 꾸러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꾸러미에 제목을 적어주세요. 이곳에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업 활동이 생성되었다면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링크를 선택하고요. 필요한 영상의 링크를 넣고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첨부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필요한 리소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학생들이 작성해야 할 파일이 있다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파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이렇게 과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과제를 첨부하면 이렇게 과제도 첨부가 됩니다. 모든 수업의 과정이 꾸러미로 완성되었다면 게시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수업 활동이 꾸러미로 모였습니다. 하나의 꾸러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열어보면 절차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수업 활동을 클릭하면 선생님이 제시해 주신 수업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했을 때 각자의 링크를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마다 서로 다른 자신만의 속도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수업 활동 기능입니다. 팀즈의 과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